자, 이 아들의 요구,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달라,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월북자로 낙인 찍지 말라라는 이 요구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부터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경과 해군이 수십 척의 함정을 동원해서 매일같이 북에 의해 사살된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해경과 해군의 이 같은 노력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의문점들이 좀 제기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야간 수색을 하고 있는데 조명탄도 안 쏘고 야간 수색을 하고 있다는 지적, 오늘 동아일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과 해경, 공무원 이모 씨의 실종 신고 접수된 지난달 21일에서 어제까지 서해 해상을 수색하며 밤에 조명탄을 한 발도 안 썼다는 거예요.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인 야간 수색에 조명탄을 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군의 해명이 좀 궁금해집니다. 군 관계자, 사실상 북한 눈치 보기로밖에 볼 수 없는 소극적 수색이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군과 해경 측 해명도 소개해드립니다. 군은 구조 주관기관인 해경에서 조명탄 지원 요청이 없었다. 해경이 요청 안 했다. 자, 해경 측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북한 측 반발이 우려된다. 우리가 조명탄 쏜다고 해도 군이 이에 동의했겠느냐. 군과 해경이 서로에게 뭔가 핑계를 미루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재명 기자, 지금 군과 해경의 해명은요, 군은 해경이 요구 안 했다. 근데 해경은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서 우리가 요구했다도 군이 좋았겠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군과 해경이 이 고이 아들의 편지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저렇게 해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오늘 공개된 거고, 수색 작업이 지금 보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야간 수색을 하는데 조명탄을 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선박이나 함정에 기본적으로 수색용 조명이 있겠죠. 하지만 그 망망대해에서 밤에 무언가를 보려고 그러면 조명탄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색 작업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한, 굉장히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무엇보다 실종될 때보다 지금 시신 수색에 더 많은 함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거냐.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군은 이미 시신이 불태워져서 훼손됐다라고 발표한 이유인데, 북한 통지문에서 시신이 없어졌다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색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얘기한 것처럼 야간 수색에 조명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무언가를 찾기 위한 수색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용인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또 국민들 화나게 하는 게 바로 지금 군과 해경의 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군과 해경은 나름대로 다 각자 조명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조명탄을 반드시 지원받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수색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해경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조하고 있는 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인 수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NLL 굉장히 근처에서 아마 수색을 하더라도, 시신을 만약 발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NLL 근처에서 발견하실 텐데, 사실은 북한이 우리가 이제 수색을 굉장히 적절하고 나선 이후에 바로 영해 침공을 문제 삼았죠. 영해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색 작업도 굉장히 한 8km 이하에서 NLL부터 한 8km 떨어진 남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수색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결국은 박수현 전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북한과의 공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북한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조사 요구를 열흘째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해경과 군의 수색이 이른바 보여주기식 수색이 아니냐라는 강한 의문이 오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보여주기식 수색? 군 해경 하루 평균 35척의 선박을 동원해 수색 중인데 2주째 소득이 없다. 북한이 영해 침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했고, 그래서 NLL의 남쪽 8km까지만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그 위로는 우리 영해인데도 불구하고 군과 해경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영해인데. 해경 관계자 A씨는요, 이곳의 조류를 감안하면 표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NLL 이남 4.8km까지다.
엉뚱한 것을 보여주기 식으로 수색하는 것이다 라고 해경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털어놨고요. 가을 꽃게철을 맞아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 하루에 160척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경 내부에서는 중국 불법 어선이 매일 300~400척씩 몰려오고 있는데 보여주기식 수색을 계속해야 하느냐라고 기자에게 얘기했고요. 해경 관계자는 시신이 사라졌다는 북한 통지문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해경과 해군 내부에서조차 이거 보여주기식 수색을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강한 불만과 의구심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우리 모두 다 군의 현역으로 복무했었잖아요. 군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보여주기식이라는 건지.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NLL 설사 그 시신이 아직 훼손되지 않는다는 북한 말을 100% 믿는다고 가정하고 설사 그게 떠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측 NLL에 상당히 북쪽에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NLL 이남은 다 우리 영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수색을 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데 북한 반발이 우려돼서 우리 영해인데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수색만 하고 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수색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규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얘기하고 있는 그 수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만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NLL 이남의 한 4km 범주 내에서 사실은 시신이 있더라도 이쪽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수색을 할 때만이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수색이라는 건 NLL 이남의 8km를 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색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지금 해경 입장에서는 이 꽃게잡이철에 따라서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수백 척씩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시신을 수색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무가 돼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의 수색을 할 바에라면 오히려 이러한 역량들이 더 집중돼야 될 곳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뒤로 방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에 조명탄 얘기도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장 뼈아프고 가장 안타까운 건 실종됐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북으로부터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때가 사실 구조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고 망망대해 어딘가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다고 생각되면 신속하게 조명탄도 쏘고 여기에 대해서 전격적인 수색에 나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대응 그리고 사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대응까지 결국은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상식 밖의 범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월북에 대한 이슈가 나온 다음에 우리 정부가 뭔가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들이 조금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시간이 지난다고 결코 해결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관한 진실에 대한 궁금증과 이 일을 밝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마음은 많은 국민들께서 현 정부를 향해 이 질문을 던지실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기 수색 그만하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여권에 또 박수현 의원께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떤 국민의 비판, 야당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폭넓게 남북 관계를 보면요. 지금 이제 김병민 의원님과 언론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뭐 설사 뭐 눈치 보기라고 뭐 칩시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그 미묘한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국가와 대통령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보면 어느 정부를 거치든요. 뭐 제가 너무 오랜 것부터 예를 안 들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1968년에 김신조가 내려왔던 청와대를 습격했던 그 사건 때도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4년이 지나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을 밀사로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비공개적으로 그때 일부 좌익 맹동 분자들이 일으킨 것이고 내 뜻이 아니다. 미안하다. 4년이 지나서 사과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76년도에 8.18 독기만행 사건이나 96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 박왕자씨 피격 사건, 그 다음에 목함지뢰 사건까지 쭉 보면 북한이
바로 어떤 입장을 표명한 적이 결코 없어요. 한참 지나서, 그리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나온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떤 사과가 아니라 유감인데, 그 유감도 뭐냐면 그 책임은 유감을 표하지만 그 책임은 남측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그 당시 대한민국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를 해왔어요. 실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박광자 씨가 피격당한 그날 국회에 가셔서 남북관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적 교류를 얘기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은 이런 문제에서 민감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받아들입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부든 집권하고 있는 국가와 대통령은 그래도 남북관계를 더 엉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황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또 어쩔 수 없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마 야당도 비판하면서도, 야당도 집권해야 되고 집권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